자, 우선 우리 신 변호사님 그 가족들 만나서 정치 네. 얘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우선은 저희 가족들은 정치의 초고관여층이고요. 초고관요. 예, 뭐 네. 저희 뭐 그러니까 진짜 정치에 관심이 저 네. 때문에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어머니가 출연하는 모든 방송을 다 보시고 예,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근데 엄마가 매니저야. 아니 근데 참 지금 저도 주변에 민심을 많이 들어보면은 네. 정말 나라 걱정을 심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언제나 늘상 있었던 것처럼 나라 뭐 경제 늘 안 좋고 어렵지 이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 이거를 정말 국민들은 이 삶으로 네.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데 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가장 그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이 정치권이 네. 좀 엉뚱한 일들에 너무 골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지금은 거의 뭐 정치에 대해서는 체념이 아니라 네. 거의 초절망 상태다. 예.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예. 무엇보다 아무래도 설 밥상에 올라갔던 얘기들은 뭐 예. 양당에 대한 비판이 이제 워낙 많고 늘 했던 얘기니까 네. 많이 안 나왔고 네. 좀 신당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는 예. 좀 우려점들 아, 아마 이런 개혁신당?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도 예. 열심히 빨리 좀 좋은 당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라는 덕담까지 아니 있었습니다. 준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빨리 창당을 해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예. 저도 빠른 성과로 예.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이런 논방, 뭐 이게 공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들,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판단하고 어떤 정당에 또 어떤 표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데요. 하여간 지금 녹록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심판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죠. 네. 윤석열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데 네. 저는 좀 응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응징 투표를 해야 된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이미 예. 민심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 대통령의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을 KBS와의 녹화 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이 연속성까지 네. 거의 국민을 지금 우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이 워낙 다 엉망이다 보니까 뭐 찍을 데 없지. 그 우리밖에 못 찍잖아라는 굉장히 그 배째라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의 정치 행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예. 때리기 정치입니다. 때리기 정치. 때리기 정치. 때리기 정치. 근데 네. 그동안에 네. 노조를 처음부터 많이 때려왔었고요. 약간 악마화 정치죠. 네. 그다음 민주당에 대한 때리기는 지금도 여전히 되고 네. 또 내부 경쟁자들 뭐 수도 없이 때렸죠. 이건 뭐 당무 장악이라고까지 됐고 네. 방송국 때렸죠. 이제 남은 때리는 것이 지금 의사들 좀 한번 때려가지고 넘어가 보겠다. 저는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일부 저는 토의가 필요하고 네. 일정 부분 늘릴 부분은 늘려야죠. 근데 이걸 1년에 2,000명씩 늘려가지고 5년간 10,000명을 늘리겠다? 이거는 그 10,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교육 부분이나 네. 의료계에 미치는 이 파동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때리기 정치라고 이제 또 남은 때리기가 이제 북한 때리기 아닙니까? 네, 북한 때리기. 때려가지고 진짜 이제 뭐 국지전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오는 건데 네. 누구를 때리고 청산하고 악마화해가지고 그 반사적인 이익을 누려서 정권을 유지하는 예. 이런 행태는 정말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강력 응징이 필요하다. 저기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심판론 들고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 운동권 기득권이 있죠. 그 민주당에서 해결할 문제를 왜 남의 당에서 왈가왈부를 하는지가 우선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아니 운동권을 심판하자 그러면은요 네. 역으로 그러면 뭐 김근식 위원장도 심판해야 되고 뭐 하태경 의원도 심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말이 안 장관. 되는 거예요. 네. 원희룡 장관도 심판해야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정부를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즉 검사들이 들어서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검사를 심판해야죠.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엉뚱하게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 운동권에 기득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기득권은 민주당 안에 아마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체적으로 당이 개혁을 하면 네. 집권을 할 것이고 또 개혁 못하면 또 야당 하겠죠. 근데 네. 그걸 왜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를 하고 걱정을 해주죠? 그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자당에도 본인 네. 당들에도 지금 운동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도대체 구도를 어떻게 짜자는 건지 매우 이거는 어리석은 프레이밍이다 저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호떡공천이 과거에 이제 김용호 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그 사단인데 네.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저는 그때도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그 1차 대전이 뭐 약속대로이다 뭐 말이 많았는데 네. 왜 권력 투쟁이 없겠습니까? 네. 권력 투쟁 없는 정당도 있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호떡 공천이 일상화되고 최근에도 이제 송파 갑지역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건데 네. 석동현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네. 민주평통 사무총장, 이제 사무처장 네. 차관급까지 지내신 분인데 네. 이분이 지금 컷오프를 당하고 물론 네.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배현진 의원이 작동시키고 있는 송파의 소위 말하는 삼남매 그래서 가불병 같이 뛰자라는 거거든요. 송파 삼남매. 그 본인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뭐 남매인지 뭔지 그렇게 부르는데. 진짜 남매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예. 그분들끼리 팀을 짜서 움직이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의 영향력이 예.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현진 의원이 누구랑 손을 잡겠습니까? 네, 송파 삼남매가 누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 박정훈, 그 박정훈, TV조선 앵커랑 박정훈 그다음에 이제 앵커. 배현진 앵커. 의원이 가장 네. 중심에 있는 것 같고 이제 병지역에서는 김성용 행정관을 예.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지금 어쨌든 움직여야 될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천 달라고 이 라인업을 가져가기에는 일단 배현진 의원부터 홍준표 시장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좀 이렇게 그래도 배현진 친윤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친윤도 네. 초기 친윤이 아, 있고 초기 친윤. 또 아닌 분이 있고 하니까 아, 근데 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내에서 홍준표 시장 쪽 사람이고 또 경선에서 세게 붙었기 때문에 네. 원래 원조 친윤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구도 속에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영역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만큼 네. 윤석열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나시고 경로를 더 하실 수밖에 없기 또, 때문에 네. 지금 독일도 안 가는 데에는 네. 전 이런 당내 갈등 요인도 좀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좀 추측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그 일선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컨대 뭐 요만한 거라도 민원인이 갖고 오면 그 큰일 나는 거고 김영란법 위반이어서 절대 저희 그런 거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새 그런 게 조금 무너졌다는 제가 소식은 듣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어느 큰일이에요. 조직이나 네. 뭐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윗물이 네.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영부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뇌물 혐의가 드러났는데 명백하게 카메라에 포착이 돼 드러났는데도 이걸 수사를 안 하고요. 거기다가 대통령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네. 국민들 앞에 뭐 정이 없어가지고 매정치 못해가지고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이 너무 많으신 분이요. 뇌물 범죄를 그러니까 끊어내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참 이런 식의 뇌물 범죄를 옹호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네. 대한민국은 불명예지만 이제 뇌물공화국 되는 겁니다. 뇌물공화국이죠. 뇌물공화국이죠. 이거를 처리하지를 않는데 네. 그럼 김건희 여사 통해가지고 다 뇌물이 들어가죠. 네. 안 막는데 네. 정이 지금도 계속 매정치 못하실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임기 사람 끝나고 성정이. 저는 뭐 김혜경 여사의 건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뭐 네. 기부행위를 어겼다 해서 이제 지금 뭐 기소 들어가 재판받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공선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는 뭐 아마 김영란법 그리고 뭐 좀 더 강화된 요건으로 한다면 이제 뇌물 그 형사법이죠. 그러니까 네. 형법. 이게 다 지금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들에게 드러난 가장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줘 버리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네. 오히려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네. 사실 법 위반 여부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추상같이 모든 수사력을 다 동원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구분이 없고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 법 적용 기관이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법 위반을 처리하면 될 일인데 이게 지금 다 정치적으로 오염이 돼버려 가지고 네.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 전 이게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뭐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 뭐 수사 받으면은 법정에서 뭐 결백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방어권을 유지하면서 행사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럼 김건희 여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은요 직무유기 네. 내지는 직권남용 수사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네. 검찰과 공수처 네. 이 담당 공무원들 네. 책임이 있죠. 예. 직무유기 책임이 있죠. 예. 전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요 사안을 앞으로 잘할 테니까 넘어가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을 두드려 팼습니다. 네. 두드려 패면 그 사람 당연히 상해죄든 폭행죄든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이번 거는 넘어가고 앞으로 안 때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뇌물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수사 안 하면 안 하는 것까지도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네. 기간이라 이슈가 막 희석이 됩니다만은 네. 저는 이 명품백 부분에 한해서나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검을 해가지고 이거는 네. 끝까지 예. 다 파헤쳐야 된다. 그럼 그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수영을 배웠다. 그러면
위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강습료를 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사실 법 위반을 논하기 참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제 수사가 착수가 됐다 그러면 이제 또 수사기관의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김정수 네. 여사가 대응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아니 그 수영을 가르쳐줬다라는 것에 그 본질이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뭐 어떤 형태로 배웠는지도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일단 안 예, 나와서 예. 법 적용이 매우 어렵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까운 사람들이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다 우리가 인격이 다 혼재돼 있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수영을 가르쳐 줬는데 이게 무슨 뭐 뇌물을 줬다거나 네. 이게 그 무형의 이익도 당연히 뇌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작용을 했으면 모르지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시비를 걸 사법적으로 들어갈 일이냐에 대해서부터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사안은 명백하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그렇죠. 뇌물을 주면서 또 김건희 여사가 그 안에서 뭐 통일 정책 얘기하고 국가 기능에 네. 영향을 미치는 얘기까지 다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 사안을 지금 둘이 동치 놓고서 비교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 네. 김정수 여사 사안은 오히려 수사를 하고 네. 수사를 정말 더 해야 되는 건 오히려 수사를 안 해버리면서 정에 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김정수 여사님께 예.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 그냥 똑같이 논리를 쓰세요. 그냥 매정치 못해가지고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면 김정수 이건 넘어갈 여사도- 수밖에 없어요. 김정수 끊어내질 여- 못했다. 내가 네. 더 정에 취약한 사람이다. 알고 나는 보면 내가 더 나 동물도 내가 예뻐하고 아니, 대한민국- 더 박하다. 대한민국 너무 못한 거예요. 훈훈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 그래서 따뜻한 나라. 아 그러니까 뭐 그 네, 뒷부분은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뒷부분은 네. 제가 해학과 풍자로 풀었지만은 네. 이 부분은 법률 적용을 하기가 네. 사실 좀 민망해서 제가 물론 민망해서. 변호사지만 네.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가르쳐 해야 돼? 줬는지 진짜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 정도도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검찰이 누구 편이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거잖아요.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거 뭐 파우치든 백이든 뇌물이에요. 네, 네. 이게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김정숙 여사 명품 입은 거, 네. 아 명품을 입었든 안 입었든 명품 입는 게 죄가 아니에요. 네,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명품을 갖다 주면서 네. 공적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뇌물이 문제인 거지. 네. 아 명품을 저도 입을 수 있고요. 네. 누구도 다 입을 수 있습니다. 뭐 네. 한동훈 위원장 말 맞다나 뭐 스타벅스를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다. 서민들이 다 가요. 명품 못 입는다. 이런 논리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정숙 여사가 명품을 입었든 안 입었든 거기에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명품을 뇌물로 썼다라는 게 지금 화면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근데 이걸 어디다 대고서 지금 물을 탑니까? 물을 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대고 물을 탑니까?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거는 어떤 국제재판으로 가야 논리는요. 됩니까 이거? 네? 아, 우리나라에서 처리가 안 되면 이거 아니 국제사법재판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아닌데 네. 어떻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그러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한 얘기다. 김건희 여사가 V1이란 얘기냐? 오.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 대통령 예. 기록물 아, 얘기하신 예, 분들한테. 예, 예, 그러니까 예. 정말 이제 아닌 거를 자꾸 쉴드 치려다 보니까 예. 엉뚱한 논리까지 오다 보니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죠. 미워. 그래서 저는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전 요거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네. 자꾸 본질을 호도하는 쪽으로 논쟁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본질이 명백한 거예요. 네. 뇌물수수. 뇌물수수의 장면이 포착됐다. 네. 근데 포착이 됐음에도 수사를 안 하는 거는 그 안 하는 수사기관 자체도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제 대통령의 사과나 뭐 그런 거랑은 이제 차원을 넘어서서 네.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될 저는 아니 인식을 그러면 네.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에 뇌물 혐의든 부패 혐의든 수사를 해서 다 깜빵에 보냈으면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본인의 그런 치부들이 지금 드러나면 네. 죄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뻔뻔하거든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거 하나 또 추가하면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지금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파헤쳐야 될 의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와 관련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네. 이미 명품백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올 것들이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네. 매듭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먹었다. 사실 과일을 안 좋아한다. 2. 내가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는 맞는데 다 이러고 살지 않나? 3. 사실 과일 다 정진상 김용이 먹은 거다. 4. 내가 먹긴 했지만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답변해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이제 그 상태로 따지면 굉장히 전 중증이라고 보는데 그 여의도 금쪽이처럼 제가 이제 별명을 줬어요. 한쪽이라고. 여의도 한쪽. 한쪽이 여의도 한쪽이. 여의도 한쪽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정말 그 자질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야 이렇게까지 정치를 망가뜨릴 수 있구나를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밖에서 금쪽이 역할을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저랑 무관한 일이니까. 근데 공적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판을 혼탁하게 수준 떨어지게 만드니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떠들든지 거기에 별로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고 그냥 한쪽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본질을 자꾸 흩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집권 세력이고 네. 그 집권 세력의 명품 수수 뇌물을 네. 정당화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서는 이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분노해야 될 지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타겟을 해서 양두구육 얘기하고 자꾸 논점을 흐리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전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은 신났죠. 한쪽이 신났죠. 나와가지고 뭐 얘기만 하면 또 기사 도배가 되고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물타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국격이 아까 추락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국격도 네. 추락했지만요. 네. 아니,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서울중앙지검 가보세요. 중앙지법 많은 사람들이 죄져가지고 지금 법정 구속됩니다. 네. 그럼 그분들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 힘이 없어가지고 권력이 없으면은 빵만 훔쳐도 그럼 다 감옥 가가지고 죄를 받고 그거 맞죠. 네. 근데 이렇게 권력 있고 하면은 명품백 받아 먹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 검사 특수부 하나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 검사를 다 일반화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권을 아주 희화시키고 혼탁시키는 이 특수부 검사 출신들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저 정말 이번에 국민들께서 더 관심 가지시고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요 정말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암담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뭐 경제, 민생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두 진보 언론의 일면 톱이 네. 기후와 관련된 그 시민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후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제 캠페인이 소개가 됐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세트 플레이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윤석열, 김건희 가리고 뭐 본인들이 앞서서 막 이렇게 교란시키는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하면서 네. 나름의 이제 또 각을 세울 때는 각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 연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네. 차원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세게 한번 질렀다가 후퇴를 하면서 이번에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 불출마.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신세력 네. 그리고 또 구세력 예. 윤석열 대통령 예. 중심으로 했지 예. 그 갈등의 한 복판에 현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윤심 공천에서 한심 공천으로 넘어가면서 당의 주도권은 한동훈 위원장이 확실히 쥐고 가는 거다. 사실상 윤석열의 시대가 저물고 한동훈의 시대로 가는 거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 그런 면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신구 권력의 갈등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부 이렇게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저는 아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잠시 지금 좀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천 국면에서는 최종 주도권은 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동현 컷오프와 이원모 재조정을 통해서 네. 일부 대통령실이 좀 밀리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은 네. 전 요거 자체는 네. 약간의 그 연막 비슷한 거고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네. 가지 견제 장치들을 지금 가지고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번 총선에는 저는 큰 흐름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한동훈 손잡고 만세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러저러한 사술은 네. 있겠으나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대로 만들어서 국회에 입성시킬 근데 거다. 이게 이제 저도 네. 큰 틀에선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뭐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뭐 짜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전 보여지지는 않고 네. 그래도 나름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당의 차기 권력으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세력들이 또 형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주도권 하에 저는 지금 다 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TK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봅니다. TK.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차기 주자가 너무 조기 등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 당내 장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일대 결전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한동훈 위원장 와서 한 달 하는 거 보니까 여의도 한쪽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여의도 한쪽이 여의도 한쪽이. 한쪽이. 오늘 여의도 한쪽이 밀고 네. 있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네.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그 폭풍 같은 인기나 그런 거품 같은 인기로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네. 당내에 와서 한 달 해보니까 이건 뭐 인물로서는 거의 지금 실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거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줄자리도 많고 임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당내에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못 보여준 지금에 와서 보면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권 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아니, 세력이 없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네. 근데 저는 민주당 공천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갈 자리도 많이 없고요. 또 다선 의원도 많은데다가 네. 이 정리해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 정리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우선 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같은 좋은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아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하나가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예. 이번 총선에서 저는 공천이 민주당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개혁신당이 보수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버전 1이고 네. 지금 버전 2로 바뀌었죠. 네. 근데 버전 2는 개혁신당인데 제가 볼 때는 가운데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 개혁 진보신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보수 진보로 나눌 때 네. 지금 진보 쪽, 그러니까 소위 말 민주당 쪽 인사들이 많이 대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혁 진보신당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수에서 나오니까 민주당이 속으로는 좋았겠죠. 네. 개혁신당 응원도 많이 해주고 아 그래야 국민의힘 표가 갈라지니까 어부지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 대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뭐 국민들이 저는 뭐 좋게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에 타격을 줄 힘은 가진 거거든요. 지역구에서 특히 네. 그렇다 보면은 수도권 격전지가 되게 많고 거기서 아마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 할 텐데 네. 공천을 잘못해서 본인들 사람들도 떨어져서 무소속 출마하면 부담이고 네. 또 지금 뭐 개혁신당도 민주당 인사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 계열로 선거를 치르면 네. 또 민주당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건 또 갑자기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심판해야 되고 응징해야 되는데 네네. 국민의힘이 또 어부지리를 받는 그래서 사실 이 구도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죠. 지금. 제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몇 표 차이로 뭐 다 완전히 5%예요, 5%. 그렇죠. 다. 갈리는 지역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민주당의 이제 공천을 잘못하면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지역구들이 우후죽순 많아질 수도 있다. 공천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정말 숙고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뭐 자기 사람 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욕심이 있겠지만은 공천 잘못하면은 지금 너무 민주당이 위험 요인을 너무 지금 구도적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만든 요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낙연 대표 분당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또 개혁신당이랑 합치면서 이제는 정말 진보 색채를 가진 개혁신당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민주당의 위험 요인이 또 돼버린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사정은 제가 내부 사정은 잘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그냥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네. 참 공천 때마다 이 여야를 불문하고 늘 이런 뭐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냐부터 해서 자객이니 뭐니 매일 이러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렇게 경선 치러가지고 들어간 국회의원이 또 의정활동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가 제 늘 고민이고 저는 이번에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국민 눈높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민심동행 정당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네.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 말씀을 지금의 이런 그 경선의 후유증 말고 네. 이걸 당내에서 어떻게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이상이냐 현실이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 그런 정치 개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 총선은 뭐 어쩔 수 없고 다 공천하셔야 될 것이고 네. 그런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사실은 참 민주당이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대가 고착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도
제1야당이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총선 앞두고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네.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떤 변화와 성찰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저 그거부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재시작을 해야 네. 민주당도 이번 총선이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길이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우선 하고요. 네. 조국 신당이 나오면은 저는 실익은 없는데 리스크만 엄청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열린민주당 사례는 네. 위성정당 효과로 자매정당 비슷하게 기능한 것도 있고요. 민주당하고 이제 팀을 이제 넓게는 팀을 이뤘고 나중에는 어쨌든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팀이란 인식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네. 지금은 보십시오. 조국 신당이 나오면 중도에서는 뭐 민주당이 어디 설명하든 말든 선을 긋든 말든 국민이 인식하기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민주당과 계열이? 진보 진영은 정신을 못 차렸고 저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네. 상징적 인물이고 또 하나는 비례정당 만들면요. 네. 조국 신당 나오고 지금 새진보 무슨 그 용해인원이 하는 데가 있고 네. 또 비례위성 정당 민주당이 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국민들께는 그거는 한 팀으로 이제 협상 중이에요. 그 협상 중이고 네. 비판의 지점이고 거기다가 뭐 또 정권 퇴진 당도 뭐 지금 있다고 하고 만든다고 송영길 하고 신당. 예, 네. 뭐 검찰 해체당인가 네, 뭐 그 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더 매운 맛들이 캡사이신 나오고 무슨 맛 나오고 뭐 엄청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국 신당이 과거처럼 열린민주당 사례를 생각하고 나오면 네. 이게 또 오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실리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중도에 있는 국민들께는 오히려 염증만 일으킨다.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걸 네. 지금 본인의 2년 실형이 지금 항소심에서 나왔는데 네. 대법원 결정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대법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요? 근데 이거 금방 나오죠. 이건 한 두세 달 안에 나오는 거고 상고심 뭐 오래 볼 것도 없고 사실심이 끝났거든요. 네. 바뀔 가능성 거의 0.1%입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본인이 의석을 얻는다 한들 본인은 그 지금 2년형 실형이 확정되면요. 네.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배지가 날아가요. 근데 뭐더러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열이 그건 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지금 그걸 갖고 있어요. 국민을 믿고 국민들이 해결하게 놔둬야지 본인이 나와서 하는 순간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히려 심판 열의를 더 네. 꺾어버린다.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구나. 네. 아 징역 2년 나왔는데도 저 불복하는구나. 사법투쟁을 정치투쟁화서 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비판이 엄청날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에, 본인 열내다가 오히려 윤석열 한동훈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 열내다가. 결국에는 중도표심이 민주당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정권 거죠.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조국 장관의 그 창당 소식을 듣고 아직 정신 못 차렸다 해서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저는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못 가겠지만 다 뭐 투표를 안 하러 가든 아니면 네. 다른 당을 찍겠죠. 예, 그러면 개혁신당은 뭐 개혁신당의 어부지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개혁신당이. 그 비례에서는 그건 예, 모르죠. 예. 그리고 민심동행도 당을 만들면 또 민심동행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님께는 이거 정말 제가 진정성 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나와요. 근데 진짜 엄마는 솔로몬 왕이 이거 가짜 엄마한테 준다고 애를 반으로 가른다고 하니까 네. 차라리 가짜 엄마 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짜 엄마는 애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갖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응징을 정말 원하신다면은 정말 숙고해야 된다. 네. 진짜 엄마의 마음이 뭘까를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어떻게- 예, 저는 뭐 방송에서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민심동행 지금 창준이거든요. 네. 저희가 뭐 창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2월 말이면 이제 결정이 나는데 저는 창당을 하면은 당명은 미리 전놨었어요. 그래서 민심동행 제가 365라고 해서 네. 이 36.5도 그러니까 정치의 온도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였는데 네. 이 365가 가지고 있는 인구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로드맵과 의제들을 이 안에 다 숫자로 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들께서 이제는 뭐 체념을 넘어서서 이제 절반까지 가버렸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근데 그 책임이 지금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상황인 네. 건데 저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늘상 싸움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성별 갈등, 뭐 직역 갈등 많은데요. 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모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고 네. 대신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오히려 갈등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오히려 정치의 본령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대신 싸우는 사람들만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대신이라는 것도 정말 목소리를 정말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엉뚱한 싸움을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에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피해는 특히 우리 미래 세대 또 약자들이
다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오죽 저는 들어갈 당이 없으면 나와서 좀 당을 만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심정이고 저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이 정치 얘기를 한번 끝까지 가볼 의지를 갖고 생각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를 해오셨잖아요.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 네. 대통령이시고 좀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 길에 네. 좀 함께 가면서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